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포르쉐 이코넨 서울 전시에 왔는데요.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예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포르쉐 경주차라든지 희귀한 포르쉐라든지 우리 매장에서 팔지 않는 포르쉐 한 10몇 대 정도를 독일 포르쉐 박물관에서 이렇게 공수해 온 곳도 있고, 삼성자동차 박물관 거를 몇 개 이제 대여해서 갖다 놓은 곳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게 독일까지 가서 봐야만 되는 거를 이제 한국에 옮겨놨다는 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훌륭한데, 콜렉션도 딱딱 요점이 될 만한 것만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시 오픈이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모친상 치르고 막 이러느냐고 그때 행사에는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여기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만 더 보태드리는 그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포르쉐는 대략 이런 느낌이죠. 파나메라도 있고 카이엔도 있고 뭐 마칸도 있고, 이게 더 길에 많이 보이긴 하지만 포르쉐는 스포츠카 회사입니다. 그리고 레이싱 회사예요. 자동차 경주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카이엔이라든지 파나메라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자가용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부자 회사가 된 회사예요. 사실 모터스포츠만 막 하던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모터스포츠에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가 부자는 아니에요. 포르쉐도 사실 2000년도 넘으면서 카이엔 만들면서 좀 부자 회사가 된 거지, 사실 이런 경기를 치르면서 진짜 경기에만 막 이렇게 전념했었던 회사입니다. 포르쉐는 193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처음부터 차를 만들던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에 사무실은 있는데 공장은 없었던, 그러니까 자동차 설계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뭐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슬슬 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여기저기 설계 다 해줬는데 다들 좀 바보같이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죠, 이거. 내가 꿈꾸는 차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여기저기 막 설계해주고 있었는데 다들 바보같이 만들어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차가 안 나와서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한 처음 차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양산차로서 여기저기 좀 많이 파는 차로 만든 거는 이 차가 거의 포르쉐의 최초의 포르쉐라고 할 수가 있죠. 356. 근데 이거는 뭐 완전 포르쉐는 아니죠. 이 베이스는 폭스바겐 비틀입니다. 비틀에 썼었던 그런 방식들을 조금 스포츠카스럽게 만들어서 로드스터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비틀과 마찬가지로 엔진이 뒤에 있고, 생긴 것도 비틀이랑 많은 부분이 좀 흡사하죠. 근데 이 방식이 지금도 포르쉐 911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엔진이 뒤에 있고, 이 뒤에 있는 엔진이 뒷바퀴를 힘차게 굴려서, 이때 당시만 해도 엔진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이 뒤에 있으면은 이 뒷바퀴를 훨씬 더 힘차게 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를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더 힘차게 쭉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요런 생각으로 요 리어 엔진 방식 요거를 이제 고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911을 통해서 계속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포르쉐가 1931년도부터 여기저기 일을 해주면서 경주차를 좀 많이 만들어줬었죠. 아무래도 자동차 설계를 잘하기 때문에 자동차 경주 나가고 싶은 팀들이 포르쉐한테 설계를 의뢰하고 뭐 이러면서 만든 경주차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포르쉐가 직접 경기에 나가려고 만든 F2 경주차입니다. F1까지는 아니고 이제 F2 경주차, 약간 좀 마일드하게 만든 경주차고,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포뮬러 1 경주차도 만들었어요. 요거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거는 포르쉐에서 많이 내세우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요거는 막 1, 2, 3등 막 다 차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포뮬러 1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이게 1960년도의 경주차의 형식입니다. 지금의 포뮬러 경기는 막 이렇게 진짜 로켓처럼 생기고 막 이랬지만, 이때 포뮬러 차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몸통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게 있고, 타이어도 그냥 요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오픈휠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명 타고, 그 다음에 이때는 다 철제 휠이었죠. 철제 휠. 철판을 프레스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든 거를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휠입니다. 알루미늄 휠이 아니에요. 이쪽도 철제 휠이에요. 1960년도 뭐 58년도 이때만 해도 철제 휠. 프레스로 철판을 콱 찍어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판회점 방열이라든지 이제 경량화를 위해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찍어내서 팔고, 요때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광 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휠이 광이 나야지 좀 멋있다, 뭐 요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철제 휠을 광을 확 내가지고 약간 고급차 느낌을 냈네요. 자, 그러다가 1960년대 말에 911을 만들죠. 요거는 1971년도에 나온 911의 타르가 모델입니다. 타르가는 포르쉐가 상표 등록을 해서 쓰는 그 오픈카, 이게 지붕을 열 수 있는 차의 한 가지 형식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오픈카들은 뭐 전복 사고가 딱 되면은 그냥 머리가 딱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고 위험이 좀 컸었죠. 그 사고 위험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전복이 됐을 때도 승객이 안전하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오픈카를 만들래 라고 한 게 타르가예요. 이건 포르쉐가 등록을 해서 이게 상표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타르가라는 이름을 못 붙이죠. 그리고 이 휠도 보시면은 초창기 911 휠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광택 반짝반짝하게 나는 철제 휠이었는데, 요때부터 푹스사랑 같이 이제 차를 만들게 되죠. 요거는 푹스사에서 만든 푹스 휠이에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꽝꽝꽝꽝꽝꽝 두드려 가지고 만든 단조 알루미늄 휠이에요.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견고하고, 사실 이 푹스사는 이제 그 무기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무기 만들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알루미늄 단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라서, 그래서 이제 포르쉐랑 휠로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죠. 근데 이제 초창기 알루미늄 휠이기 때문에 휠이 아주 예쁘진 않죠. 이렇게 휠이 이렇게 디자인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광을 내서 뭔가 고급차 느낌을 냈지만, 휠이 좀 더 커 보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죠. 포르쉐가 지금도 요거를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헤리티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푹스 휠, 5개로 되어 있는 예쁘진 않은 요 푹스 휠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딱 떨어지는 요 바디 라인, 그러니까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뒤가 엉덩이가 쭉 빠지면서 예쁘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마무리가 되는, 엉덩이가 약간 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실루엣도 이제 포르쉐가 계속 포르쉐만의 디자인으로 갖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르쉐가 계속 아끼고 갖고 가고 있는 게 요 시트의 요 패턴이죠. 하운드 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아지 이빨처럼 이렇게 막 되어 있는 체크무늬 패턴, 계속 지금도 헤리티지 모델에는 계속 저 패턴이 들어간 시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범퍼가, 얇은 범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방향지시 등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5마일 범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에 쿵 박았을 때, 5마일로 박았을 때도 차에 별다른 손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5마일 범퍼를 붙인 게 이게 미국 수출형입니다. 이게 약간 충격을 완충하면서 앞에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5마일로 벽에 박았을 때도 헤드램프라든지 뭐 요런 안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미국 수출 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바디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앞에 범퍼가 이제 유럽에서는 저렇게 팔고 있을 때 미국 수출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게, 요게 이제 약간 신형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요때도 이제 푹스 휠, 푹스 휠. 색깔은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놔뒀지만 알루미늄 단조 방식으로 딱 찍어낸 푹스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요때는 사이드 미러가 요쪽 동반석 쪽에는 없는 차들이 많았어요. 이게 여기는 돈을 더 추가해서 붙이는 거고, 요렇게 운전석 쪽에만 사이드 미러가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운전석에는 있어야 되는데 동반석에는 없어도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르쉐 911이 이 공기역학적으로 상당히 진짜 바디라인이 상당히 좋죠. 물방울처럼 생겨서 공기역학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엉덩이가 예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빠져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와류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속 한 100km라든지 150km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속 200km를 넘어갈 때 이 와류가 뒤에 엉덩이를 막 이렇게 흔들어댈 수가 있거든요. 흔들어대면서 이게 뒤가 약간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워낙 세차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고래 엉덩이, 고래 지느러미,
페일테일이라 그러는데 고래 지느러미처럼 커다란 스포일러를 딱 붙여서 고속에서도 뒷부분이 딱 다운포스가 되고 이 와류가 조금 뒤에 튕겨서 와류가 형성이 될 수 있게 요게 이제 고성능 포르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시속 200km 이렇게 넘어서 막 달리다 보니까 단점을 알고 이런 디자인들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페일테일, 고래 꼬리 같은 이런 것들로 뒷부분을 확 낮춰주는 약간 고성능 포르쉐 느낌이 확 나잖아요. 이 550 스파이더는 이거는 약간 별종 포르쉐죠. 포르쉐의 흐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진 않고 좀 이렇게 튀는 녀석이에요. 포르쉐가 언제나 리어 엔진으로 만들고 뭐 이랬었는데 요거는 미드십 엔진이에요. 엔진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자면 저 앞에서 봤었던 F2 경주차나 F1 경주차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많이 응용을 해서 좀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알루미늄 휠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제로 두드려서 만든, 프레스로 해서 만든 거에다가 용접을 해서 붙인 그런 형식의 휠과 이제 드럼 브레이크가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차는 그냥 F1, F2 경주차를 이렇게 양산차처럼 이렇게 만든 그냥 스포츠카 있죠. 스포츠카. 엄청 빠르게 달렸는데 이제 요거를 제임스 딘이 356 타다가 이거 나온 거 보고선 이걸로 또 바꿔가지고 또 요거 타고 막 이렇게 달리다가 젊은 나이에 이거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에 사고 난 게 이렇게 이 차가 달리다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슨 트럭이랑 부딪혔어요. 트럭이랑. 여기는 모터스포츠 존이네요. 여기는 모터스포츠 존. 아까 저 앞에서 봤었던 거는 포르쉐의 양산차죠. 포르쉐가 여기저기 이제 팔려고 만든 차고, 이거는 포르쉐가 이기기 위해서 만든 차입니다. 이거는 경주차죠. 이 908은 그때 당시 좀 유명한 경기였었던 타르가 플로리오라는 경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타르가 플로리오라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막 이랬었던 건데, 이게 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차의 레귤레이션에 딱딱 맞춰가지고 만든 차예요. 크기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시트도 이 일반도로 랠리 경기이기 때문에 이 코드라이버가 타는 거를 염두에 둔 시트 2개를 딱 준비해야 됐었고요. 타이어 사이즈 봐봐. 그리고 이런 통 같은 거 그냥 쓰잖아요. 이런 거 하나 예쁘게 설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 정도로만 딱 만들어서 그냥 쓰던 통 갖다가 이렇게 딱 해서 그냥 붙여서 만들었죠. 자, 이렇게 경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도 있지만 양산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경주차도 있죠. 포르쉐 911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경주차인데, 포르쉐 911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여기 이제 동그란 개구리 눈 같은 헤드램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플랫 노즈라 그래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헤드램프를 요 밑에 붙여서 공기 저항을 줄인 플랫 노즈 스타일의 포르쉐 911을 베이스로 한 935 경주차네요. 포르쉐 935 경주차. 요때 이제 공기 저항이 정말 좋아져서 우승을 많이 했는데, 또 요 차가 우승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스타일대로 나도 만들어줘. 911 플랫 노즈 스타일로 이렇게 개구리 눈 없는 걸로 만들어줘 해서 실제로 이 개구리 눈이 없는 이 플랫 노즈 스타일의 911이 만들어져서 팔리기도 했는데, 이제 911답지 않다 그래서 많이 팔리진 않았었어요. 이 사이드 미러 보세요. 사이드 미러가 여기 안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어. 공기 저항을 진짜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사이드 미러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양쪽에 만든 거야. 이때 당시 이 차의 드라이버가, 야, 이거 너무 뒤가 안 보여. 사이드미러 이거 너무 뒤가 안 보여. 딱 봐도 뒤가 잘 안 보이겠죠. 이렇게 뽑았으면은 여기다 만들어 놨으면 됐을 텐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요거 이제 설계하신 분이, 야, 앞만 보고 달려. 뒤에 볼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1등이야 이거는. 2등이랑 많이 차이 나는 1등이야. 사이드미러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1등 달리면 되잖아. 약간 이런 거예요. 이때도 알루미늄 휠에 이때부터 이렇게 센터락 장치로 가운데만 딱 잠그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군요. 경기 중에 타이어를 빠르게 바꿔야 되니까 이제 센터락 방식을 쓰기 시작한 요 시대 같아요. 70년도 정도부터. 그 전에부터 이제 포뮬러 경기에서는 다 센터락 방식을 썼었는데, 이것도 그냥 센터락 방식으로 가운데 하나만 잠그면 되는 그런 휠 센터락 장치를 이렇게 했네요.
자, 언제나 이 좀 고속으로 달리는 경기, 그러니까 막 서킷을 요러요러 달리는 경기는 이 뒤에 공기 저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 고속 구간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좀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 되게 길고 막 이러면은 이 뒤에 와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롱테일 스타일로 꼬리를 길게 빠지게 해서 뒤에서 공기가 좀 엉키지 않게 해서 뒤에가 반듯하게 잘 흔들리지 않고 잘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르쉐 911 그 뒤에 롱테일 스타일로 만든 경기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원래 911은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겉으로 이렇게 요 에어 스포일러랑 뭐 해서 꼬리를 길게 늘린 거잖아요. 그리고 와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를 팍 튕겨주는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거 포르쉐 959는요, 포르쉐 911을 가지고 약간 괴물을 만든 거예요. 911을 베이스로 해서 그룹 B, 그때 당시 이제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의 그룹 B라는 게 생겼는데, 거의 이거는 무제한급 막 이런 거였어요. 뭐 엔진도 무제한, 뭐 모두 무제한, 뭐 사륜구동 장치 넣어도 되고, 뭐 그냥 최고의 경주차로 그냥 출전해서 그냥 우승 따먹으면 돼.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룹 B에서 우승하면 짱이겠구나, 진짜 왕 중에 왕이겠구나 해서 그때 뿌조도 막 뿌조 그 해치백에다가 미드십 엔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막 그냥 괴물 같은 차 다들 만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포르쉐가 이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룹 B에 이제 딱 출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룹 B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 예,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래도 그룹 B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카르 랠리에 나갔던 차일 거야 아마 이게. 예, 만들어놨는데 어떤 경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카르 랠리로 이제 딱 틀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요 경기를 나가려면 호몰로게이션이라 그래서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는 양산차로 뭐 200대 이상인가 뭐 이렇게 팔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경기를 출전할 수 있어서 이제 959가 호몰로게이션 모델스럽게 이제 소량 생산된 게 있었죠. 아, 요게 우리 포르쉐 이코넨 전시의 메인 사진도 이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본따 가지고 무슨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요게 포르쉐 경기차의 아이콘 같은 차예요. 생긴 거는 조금 이게 경주차스럽진 않죠. 예, 약간 이거 너무 약간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너무 약간 차가 이렇게 뚱뚱해진 것 같은 약간 그런 디테일이잖아요. 차에다가 뭔가 빨대를 딱 꽂은 다음에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은 게 약간 그런 스타일. 이때 당시에 포르쉐가 917이라는 경기차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실험을 막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막 해가지고 르망 경기에서 우승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 917 경기차를 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던 시절에 이제 어디다가 디자인을 맡겼어. 르망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와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야, 르망 경기는 고속으로 달리고 막 시속 400km 달리니까 공기 저항 안 받는 게 중요하겠지 해서 물방울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나온 거야. 물방울처럼 막 다듬어가지고 하니까 공기역학적으로 되게 끝내주겠죠. 하다 보니까 차가 살찐 돼지처럼 됐어. 사이드도 엄청 커지고 막 차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본 포르쉐 디자이너가, 야, 이거 돼지같이 생겼네. 어떻게 경주차를 이렇게 돼지처럼 만들어 올 수가 있냐? 요 얘기를 한 게, 야, 그냥 돼지처럼 제대로 만들어버려. 해가지고 요게다 이렇게 돼지 우리 정육점 가면은 어디는 등심, 어디는 뭐 삼겹살, 어디는 우둔살 뭐 이렇게 점점점점 점선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예 야, 그냥 돼지처럼 생겼으니까 아예 진짜 돼지처럼 만들어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리를 요렇게 돼지처럼 꾸민 거죠 아예. 근데 이게 경기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다른 차들은 막 이렇게 스폰서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막 빨리 달릴 것처럼 다들 만들어 오는데 왜 이게 저 특이하다.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이게. 경기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 뭐 이렇게 경기는 중간에 리타이어하고 이 차는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경기차가 됐어. 돼지처럼 생겨가지고. 르망 24시 경기,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누가 멀리 가나라는 거를 겨루는 아주 무식한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이게 지금도 전 세계 자동차 경기 중에 아마 가장 가혹한 경기일 거예요. 24시간 동안 고장나지 않고 딱 이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 거야. 그 르망 24시 경기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한 게 포르쉐입니다. 요건 이제 GT1 클래스라서 양산차에 이제 그때 당시 996 포르쉐의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이게 뭐 양산차스럽게 만들던 시절에 GT1 클래스로 나갔었던 경주차인데, 이때 르망 경기에서 이제 시속 400km도 달리고 코너링도 빡 돌 수 있게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겨야지 뒤에도 딱 낮춰주고
예, 공기역학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뒤에도 이제 포르쉐 996에 들어갔었던 테일램프도 그대로 여기다 이제 붙여놨네요. 이게 1990년대에 만들었던 경기차고요. 요게 2017년도에 만들었던 르망 경기차입니다. 르망 경기를 보시면은 여러 그레이드로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LMP1이 가장 최고 클래스예요. 이게 이제 약간 가장 힘이 세고 요게 제일 멀리 달리죠. 이게 LMP1. 이 LMP1 클래스에서 달렸었던 경주차입니다.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 919 하이브리드. 그때 토요타도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이제 포르쉐도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LMP1 차들 보면 다 이렇게 요 수직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시속 400km에서도 뒤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뒷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게 딱 있고 지금 요 에어 스포일러는 밑에 쪽에서 잡는 게 아니고 위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잡잖아요. 밑에 쪽이 훨씬 더 공기 흐르는 게 세차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 밑에 쪽에 조금이나마 이 공기 저항을 덜어내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을 이 경기차 외에도 다른 경기차들도 이런 식의 스포일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이제 거위 목처럼 생겼다 그래서 구스넥처럼 뭐 이렇게 생겼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7년도 경기는 제가 르망 경기장 가서 직접 직관을 했거든요. 모가 김한영이랑 둘이서 가가지고 여기 봤는데 그때 경기 완전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였죠. 토요타가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거의 경기 거의 끝에까지 토요타가 1등을 하고 있었고 2등이 포르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 직원들도 그렇고 그냥 2등이구나 그래서 거의 경기 한 30-40분 남겨놓고도 이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이렇게 짐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막판에 토요타 경주차가 멈춰버렸잖아. 멈춰버리는 바람에 이게 1등을 해버렸어. 이게 와 그때 야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보여줬던 그때의 그 경주차네요. 여기는 약간 좀 비싼 포르쉐들 갖다 놓은 거는 그러니까 포르쉐 959부터 약간 호몰로게이션 모델로 시작이 됐지만 포르쉐가 이제 911 같은 스포츠카만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페라리나 뭐 이런 데 막 슈퍼카 막 이렇게 만들던 시절에 야 포르쉐도 슈퍼카 있어 했을 때 나온 게 이제 포르쉐 959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호몰로게이션 모델로 만든 거긴 해요. 그리고 이게 292대를 만들었네요. 292대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아까 봤었던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 경제차 있잖아요. 그거의 양산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산은 안 하겠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나와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나오면은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냥 그 르망 24시 경기에서 우승한 차의 양산형 버전. 근데 딱 그냥 봐도 멋있잖아 이거. 30억 해도 만든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완판될 것 같은데. 요거는 시스루 모델이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막혀 있잖아요. 바닥판이 막혀 있고 그 엔진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가 있고 요 차의 형상만 이렇게 보여주고 유리창을 해놔서 실내 일부를 만들어 놓은 시스루 모델. 근데 이것만 가져온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진짜. 이 차 뒤를 따라가면서 네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와 안전거리 유지. 이거는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 유리도 없어요. 뒤에 그냥 카메라로 보는 뭐 이런 거겠지. 이거는 못 살 것 같고 매년 뒤에 현대가 하면은 그거 나오면 도전해봐야겠다. 현대가 르망 24시 경기 약간 이제 감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있어요. 현대가 막 이렇게 현대도 이렇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도전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안 만들어 준다니까 현대한테 좀 기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2003년도에 나온 카레라 GT 요것도 우리도 슈퍼카 제대로 만들 수 있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그런 거예요. 미드십 방식의 5.7L의 612마력. 이거는 뭐 미니카로 다들 한 대씩 갖고 있지 않아요? 요거는 미니카로. 휠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센터락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잠그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요쪽은 빨간색이고요. 저쪽은 파란색이에요. 요쪽은 파란색으로 돼 있죠. 요게 센터락 장치도 열었다 잠갔다 하는 방식은 우리 병뚜껑 열 때랑 똑같은 방식일 거 아니에요. 요렇게 잠그는 건가? 이게 병뚜껑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양쪽을 다 해버리면 요게 달리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건 일로 달리고 저것도 저쪽으로 달리는데 요거 이쪽으로 잠그고 저것도 저쪽으로 잠궈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게 한 방향으로 하면은 달리면서 여러 가지 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풀릴 수도 있고 물리값도 달라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요것도 이쪽으로 잠그고 앞으로 가게 잠그고 요것도 앞으로 가게 잠그려다 보니까 요건 반대 방향으로 잠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나무 기어노브 있잖아요. 나무 기어노브. 저 약간 뜬금없이 약간 우드 그레인으로 멋을 내고 막 이런 나무 기어노브 저렇게 든 게 아니고, 저기 옛날 경주차 보면은 포르쉐 경주차에 나무로 기어노브를 동그랗게 해놓은 경주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게 경주차 보면은 변속기에서 이게 바로 기어봉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변속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거든요. 변속기도 이 열이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기어노브는 나무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금속으로 해놓으면 열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로 해놓은 그 헤리티지를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무 기어노브로 했는데, 저거는 일반 그 벤틀리나 이런 데서 쓰는 멋을 부리기 위한 나무가 아니고 기능적인 나무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볼 필요 없죠. 요거는 뭐 타이칸이에요. 자, 이거 918 하이브리드는 봐야지. 요거는 야, 우리 하이브리드도 끝내주게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예요. 이건 뭐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이거보다는 더 성능이 훨씬 더 끝내주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이랑 전기 모터 두 개를 합쳐서 이게 한 800마력 정도 낼 거예요, 아마. 네, 요거 887마력, 4.6리터 엔진 들어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 4.6리터 엔진이 600마력 정도를 내고 전기 모터 두 개가 200마력 정도를 더해서 이제 800마력 정도 되는 엄청난 차예요. 요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대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요쪽에 센터락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예, 요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잠궈야, 한쪽은 반대로 잠궈야지 이게 똑같이 잠기기 때문에, 예, 똑같이 잠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 포르쉐 이코넨 전시 요 정도까지 둘러봤는데, 이 취재를 위해 허용된 자리에 왔으면 이렇게 어수선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관람객들 사이에 껴서 저희가 이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앵글도 좀 많이 안 나왔고, 이제 취재 협조는 딱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사운드도 지금 막 계속 요 프로그램들을 계속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운드도 막 겹치고 막 이래서 좀 저도 진행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어수선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취재 협조가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일반인들이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 조금 보기에 좀 어수선하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르쉐 이코넨 전시, 예, 이코넨은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포르쉐의 아이콘을 보여주는 전시다. 예, 요 전시로 이코넨, 요게 독일어로 아이콘입니다. 하여튼 오늘 전시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어수선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간 제가 얼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한 1시간여 정도를 찍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빠졌어. 정우성 나왔어. 저 정우성이 후배, 인맥 자랑하는 건 아니고, 예, 학교 다닐 때도 좀 친했던 후배 중에 한 명, 예, 포르쉐 디자이너가 됐어요. 이름도 심지어 정우성이야. 이 정우성처럼 안 생겨가지고 내가 좀 놀리긴 했는데, 예, 이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나면 제가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우성이 디자인했나봐. 이 멋있는 차를. 진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됐네. 학교 다닐 때는